네, 안녕하십니까. XAI 스터디의 5.4장 피처 인터랙션 부분을 맡은 안준무입니다. 바로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4.1절에서 저자는 피처 인터랙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프리딕션은 간단한 그 어떤 피처의 이펙트들의 단순 합으로는 표현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는 그 부분들을 합한 것보다 단순히 합한 것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피처를 가진 프리딕션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선형식을 한번 써봤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피처를 가진다면 저희는 그 예측 값을 이렇게 표현하겠죠. 평소 같았으면 선형회귀에서는 바이어스 텀, 그리고 피처 1에 대한 텀, 그리고 피처 2에 대한 텀 이 정도로 끝냈을 텐데 이제 피처 인터랙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네 텀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제 피처 1, 2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네 번째 텀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집값 예측 부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수는 이제 하우스 사이즈 그리고 위치, 로케이션 이 두 가지입니다. 사이즈 변수는 크다, 작다, 그리고 그 위치는 좋다, 나쁘다 정도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바이어스 텀은 15만 정도, 15만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피처는 좋으면 10만을 더하고 이제 작으면 0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좋은 위치면 5만을 더하고 그리고 나쁜 위치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모델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둘 다 나쁜 경우는 15만 그리고 사이즈만 올라가면 10만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뭐 로케이션만 좋아지면 20만 그리고 굿 빅일 경우에는 뭐 이게 전부 다 더해져서 30만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완벽하게 모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변수들 간에 이 로케이션과 사이즈 간에 인터랙션이 없다,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다인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인터랙션 임팩트를 준다면 인터랙션 텀이 추가되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션 텀이 추가가 되고 그 값은 10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아래쪽 이 둘 다 만약에 이 10만이 더해지는 경우는 만약에 집이 크고 좋은 위치를 동시에 가진다면 10만을 더 줘라 라는 뜻인데요. 이 아래쪽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지지만 로케이션이 좋고 사이즈가 빅일 경우에는 프리딕션이 10만이 더 더해져 40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케이션과 사이즈가 둘 다 양일 경우에는 어떤 인터랙션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인터랙션 이펙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입니다. 이제 프리드먼의 H 통계량 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계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피처의 인터랙션들에 의존하는 어떤 예측의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큰가를 매저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H 통계값이라고 H 스태티스틱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이 H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는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웨이 인터랙션을 계산합니다. 간단히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 중에 두 개만 뽑아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특정한 토털 인터랙션으로 어떤 특정한 피처 한 개만 뽑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처들과 그 하나의 피처만을 비교하는 컨셉입니다. 일단 이 H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partial dependence fun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케이스 1에 대한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한 가정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피처가 케이스 1에서 두 피처가 어떤 인터랙션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partial dependence function은 아래와 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피처에 대한 two-way partial dependence function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만약에 인터랙션이 없다면 이 값은 완벽하게 이 싱글 피처 J와 K에 대한 partial dependence 펑션으로 디컴포지션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 문헌에서는 이제 partial dependence 펑션을 뭐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는 이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한번 가정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피처 한 개가 다른 모든 피처들과 인터랙션이 아예 없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앞쪽에서는 two-way partial difference function에서는 이렇게 값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모든 어떤 피처의 모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partial dependence 펑션이기 때문에 이 값을 prediction 펑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rediction 펑션의 값은 j 번째 피처의 partial dependence 펑션 더하기 그리고 나머지 그 j를 제외한 모든 피처의 partial dependence 펑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인터랙션이 없을 경우고요. 앞쪽도 없을 경우, 뒤쪽도 없을 경우인데 만약에 인터랙션이 있다면 여기 다른 텀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텀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partial dependence 펑션들을 가지고 어떻게 H 통계량을 계산하는가 라고 하면 일단 이 케이스 1도 그렇고 케이스 2도 그렇고 아웃풋에 대한 베리언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값인데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 대한 계산식은 사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산을 구하는 식과 굉장히 비슷한데 간단히 보시면 J와 K에 대한 JK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JK 두 피처에 대한 partial dependence 펑션에서 각각 싱글 피처에 대한 partial dependence 펑션을 빼고 그 다음에 걔를 제곱한 것의 서메이션을 기존에 있던 partial dependence two-way partial dependence 펑션의 서메이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인터랙션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이 항과 이 두 항이 같아지게 돼서 이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H 통계량이 0이라는 것은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H 값이 1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partial dependence 펑션이 모두 상수이고 그리고 그 예측은 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만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H 통계량 값은 1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이 1보다 큰 경우가 이제 이 H 통계량의 어떤 단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서메이션도 굉장히 많고 이 경우에는 이 H 통계량을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 케이스 1 같은 경우 두 피처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n 제곱만큼의 이 모델을 불러와야 되고요. n 제곱회만큼의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피처와 나머지 모든 피처들을 비교하는 그 H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개수의 세제곱 큐브만큼의 콜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n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적당량을 샘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적당하게 많이 가져와 주지 못하면은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고 분산이 당연히 편차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통계량이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면 적당한 데이터 포인트를 잘 뽑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 통계량 값은 만약에 이제 예측 값이 확률일 때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꾸는
바꿀 때 이것을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그젬플입니다. 첫 번째 예인데요. 이제 저번 스터디에서 했던 그 자전거를 빌리는 자전거 수를 예측하는 그 이그젬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스를 쓴 모델을 이제 h 통계량 값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일단 보시면 이 표에서는 일단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일단 특정한 케이스 2의 경우이겠죠. 모든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그 각각의 피처와 나머지 모든 피처들에 대한 인터랙션 스트렝스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저희가 봤던 것처럼 2011년 이후의 날들, 그리고 윈드 파워, 그리고 온도, 그리고 습도 등의 변수가 사실 다른 피처들과는 큰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값이 h 값이 0.12보다 모두 낮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이그젬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도 기존에 저번 스터디 때 봤던 자궁경부암 발병 예측 모델입니다. 이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전 이그젬플 1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케이스 2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쭉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팩터들에 대해서, 모든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피처들과의 상관관계, 즉 인터랙션을 전부 다 뽑아봤는데요. 이제 제일 유의한 것은 이제 호르몬 피임제를 먹어온 연도라는 피처가 가장 다른 피처들과 인터랙션이 강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임신 횟수가 나머지 다른 피처들과 인터랙션이 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저자는 이제 임신 횟수라는 피처를 케이스 1으로 가져와서 두 개씩 전부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임신 횟수와 나이 이 두 개가 가지는 H 통계량, 그리고 임신 횟수와 호르몬 피임제의 연도, 호르몬 피임제 투약 연도가 가지는 H 통계량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H 통계량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피처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피처와 케이스 2처럼 먼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피처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피처와 이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지금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궁경부암을 발병시키는 자궁경부암을 예측하기 위한 그 변수 중에는 이제 나이와 임신 횟수의 이 인터랙션 텀이 큰 파일을 차지한다라고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와 임신 횟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담배를 조금 피우면 자궁경부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요인으로 하기에는 이 두 개의 피처 흡연과 임신 횟수의 인터랙션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장점입니다. 일단 H 통계량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partial dependence de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 통계량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익스트랙션들 간의 어떤 분산을 가지고서 정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값이 차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뭐 피처들과 뭐 모델들을 비교하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값은 뭐 여러 종류의 인터랙션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3개가 넘는, 뭐 이를테면 뭐 3개가 넘는, 4개가 넘는 많은 피처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랙션이 무언지 뭐 분석할 수 있어서 뭐 용이하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디스어드밴티지, 단점이 좀 더 많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에스티메이션 간의 어떤 분산들을 높이려면 분산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쓰지 않는다면 이제 그 횟수들 간의 그 에스티메이션의 분산이 높아져서 뭐 불안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뭐 데이터 포인트 간의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쓰면 뭐 안정적이게 되지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늘어나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포인트를 조금만 써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뭐 계속 H통계량 컴퓨테이션을 재반복해서 적당한 샘플을 뽑아서 재반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 뭐 확실히 0보다 크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H통계량 그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진다기보다는 상호 비교를 위한 값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그 본문에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어떤 규모가설 등을 설정해서 제대로 검정 통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뭐 모든 모델에서 적용될 수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 통계값은 1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설명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H 통계량 값은 뭐 어떤 픽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테크닉은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로는 사용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흥미로운데요. 이제 이 통계값은 어떤 가정을 따라야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떤 피처들을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섞을 수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피처가 만약에 콜릴레이트가 서로가 피처들의 콜릴레이트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이 수식 자체를 잘 쓸 수 있는 가정부터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릴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서만 H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뭐 이 결과가 이상하고 그리고 어떤 작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현은 R 패키지인 IML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다른 임플리멘테이션도 있습니다. R 패키지의 프리라는 패키지는 뭐 룰핏과 H 통계량 분석을 제공하고, 그리고 GBM은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과 그리고 H 통계량 메소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대안도 한 2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H 통계량만이 인터랙션을 매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Variable Interaction Network, VIN이라는 것을 2004년에 나온 이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Partial Dependence Based Feature Interaction, 그린웰이라는 사람이 만든 2018년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뭐 두 피처의 인터랙션을 매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VIP라는 R 패키지가 GitHub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